사실 저를 보고 뭐 고대사 전공이냐 또는 조선시대사 전공이냐 하는데 저는 이제 전공은 역사가 맞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원래는 그 독립운동사하고 뭐 사회주의운동사 뭐 이쪽에 그 학위를 받은 그 전공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12.3 쿠데타 내란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중심으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 쿠데타 일으킨 걸 보면, 내란 일으킨 걸 보면은 이승만이 했던 행위하고 유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냐면 윤석열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나 이승만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친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놓고 친일을 했고 이승만은 겉으로는 아닌 척 했는데 친일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도 처음에는 출마 선언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죠. 그래서 그 매헌 기념관에서 했으면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매헌 윤봉길 정신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은 지금쯤 지지율 60%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유한홍식의 정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복회 강의 때 그렇게 정치하려면 출마 선언을 이완용 묘소에서 하지 왜 매헌 기념관 가서 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은 고종을 내쫓고 고종의 아들을 대신 이제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대욕죄로 걸려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승만을 석방시켜준 사람이 일본의 하야시 공사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머릿속에도 항일, 반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미국에 있으면서 교포들 돈을 지금 취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반일 하는 척을 했죠. 그 핵심 사안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제가 패배를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이제 하는 사진이죠.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범과 임시정부는 당시 이제 광복군을 그 국내 침투시켜가지고 대대적인 항해를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참전국의 자격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일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상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 세력들은, 독립운동한 세력들은 미 군정하에서 아주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군정 3년 동안은 그냥 친일파들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료를 찾다 보니까 이 독일도 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미국 군정장관은 이 독일인 중에 나치에 협력한 한 엘리트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 뭐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와 있던 하지 군정사령관이라든지 아놀드 군정장관은 처음부터 친일파들만 데려다가 중용을 했죠. 그래서 미 군정 때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숙청이 되고 아주 친일파들이 제 세상을 만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8년에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개원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친일파들이 독재했어도 일제 35년 동안 친일 매국 행위를 한 친일파들을, 친일 매국노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국회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특위 만들어지니까 주로 그 반민특위의 체포 대상들이 아주 일제에 뭐 비행기로 헌납했다거나 하는 친일 재벌들과, 그 다음에 아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했던 그런 이제 악질 고등계 형사, 검사, 이제 이런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죠. 그래서 당시 반민특위에서 이 노덕술이라는 아주 악질 고등계 형사를 체포를 합니다. 이 노덕술은 아주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고문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나중에 고문당해서 옥중에서 죽어가면서 노덕술놈 하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그런데 이 노덕술에 대해서 이승만은 완전 동지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덕술을 체포했더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노덕술이가 체포되기는커녕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이래죠. 당시 수도경찰청장이 장택상이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경상도 영남 사람들, 영남이 원래 영남 남인 개혁적인 조선 후기에 퇴행적인 노론에 맞서가지고 개혁을 주장했던 영남 남인의 후예들인데, 어쩌다 지금 저렇게 탄핵까지 반대하고 윤석열 끝까지 지지하는 그런 정당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장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택상은 그 아버지 장승원이 아주 친일행위를 하다가 광복단에 처단당하죠. 그러고 나서는 장택상은 독립운동한 인간들은 다 나의 원수다라고 해가면서 엄청나게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을 했는데, 이런 인물들을 지금 영남 남인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물론 영남 남인의 조선 때 남인 선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들을 자기는 후예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장택상을 자기네 뿌리로 생각하는, 뭐 장택상이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때 신라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친일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이제 장택상이가 친일 경찰이니까 또 이 노덕술을 갖다가 그 수사과장을 또 그 밑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덕술을 체포하니까 이승만이 아주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 특경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청과 내무장관에게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정지시키라고 명령했다. 이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 일으킨 게 완전 법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불법적인 거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반민특위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국회 특별위원회예요. 거기를 갖다 마음대로 이승만이가 중지시켜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는 게 바로 반민특위 특경대에서 사람을 잡아다 고문한다. 이러니까 당시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반민특위에서 사람 잡아다 고문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치면은 그 비리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반민특위 자체를 해체하라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가지고 그 노덕술을 조금 고문한 사실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노덕술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한 악질 친일경찰인데, 그 노덕술이가 고문 좀 받았기로서니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분개하는 거냐라고 김상덕 위원장이 경북 고령 출신인데 이번에 대놓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특경대에 자기 수하의 경찰들, 그 당시 경찰과 군부에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 도피처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 친일파 경찰들로 하여금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반민특위 특경대, 그러니까 그 특별경찰 회사는 내가 명령했다. 나는 깡패다 이거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이가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 척결해야 된다. 아니 국회의원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뭐 형사사건이 있든지 아니면은 선거 때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되는 거죠.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 척결해야 된다. 똑같죠? 이승만과 하는 행태가 다 법에서
어긋나가지고 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윤석열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겪으면서 우리가 4.19 혁명, 그 다음에 6.29, 60 시민항쟁, 광주항쟁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상당 부분 법의 지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죄는 우리가 그 처벌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승만도 내란죄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승만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해산시켜라. 그리고 이제 경찰도 동원해가지고 해산시키니까 이 친일 경찰들이 권총 들고 특경대 들어가서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 전광훈이가 사람 모아다 놓고 협박하는 것처럼 친일 경찰들이 특경대 습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따벌레들,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 따벌레들이 특경대 반민특위 포위해가지고 엄청 이 빨갱이들 청산하라고 큰 소리 쳤죠.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항상 자기는 대통령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출마 안 한다 그래요. 그러고 뒤에서는 관제대모 부추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마 차 노조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노총 우마 차 노조. 우마 차 노조가 뭐냐면, 그 당시 자동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소가 끄는 달구지, 말이 끄는 달구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다시 출마해야 된다고 난리 쳤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울 시내에 아주 소와 말이 싼 똥 때문에 냄새가 아주 진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과 그 윤석열의 공통점이 국회를 적으로 봐야, 이승만이 국회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괴물,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해서, 사실 윤석열이 그 당시 그 12.3 쿠데타 때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게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만약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다음에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이 계획대로 됐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 많이 죽었어요. 계엄군이 국회 막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이승만이가 다시 대통령 하고 싶은데 워낙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이제 6.25 전쟁 나니까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핑계는 뭐냐면, 무장공비가 있다. 그래갖고 뭐 부산, 경남, 전라도 이쪽에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계엄령을 빌미로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근하는 버스인데, 이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강제로 끌고 가죠. 그러고 나서는 이 국제공산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대거 구속합니다. 딱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죠.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 반드시 척결하겠다.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것과 이승만이 하려고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공산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 빨갱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거 구속시키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나서 당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발췌개헌을 16명이 다 기립해서 표결하게 해야, 그래서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을 하면서 이승만이 그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립표결한 사람들이나 지금 탄핵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존 정당 그 진영론에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비판한 적이 없어요. 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저는 역사적 관점에 잘못하면 비판했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갖다가 비호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법 행위들인데, 이 당시는 이승만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자국민을 제일 많이 죽인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광훈 같은 인물이 이승만 띄우고 윤석열 띄우고 뭐 하는 거죠. 얼마 전 전광훈이가 한 말 들어보니까 그 신도들에게 전세방 빼가지고
버스 동원해가지고 그 윤석열 지키는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더군요. 남 전세방 빼라 그러지 말고 그 전광훈이 자기 그 교회 보상금 500억 이상 더 받았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들을 또 시켜가지고 아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 돈 갖다가 하지 왜 가난한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방 빼가지고 왜 그 탄핵 반대 집회 버스 동원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전부 다 나중에 가보면 권력과 돈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성공하려면은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일반 사병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10대, 20대 탄핵봉 들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10대, 20대들이 국민항에 총을 쏙 쏘겠어요? 그런데 이 망상에 젖은 이 윤석열은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인 줄 알고 불법과 군을 동원했다가 지금 이제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 여기에 걸린 인물들은 우리가 이번에 최초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12.12 쿠데타 관련자들을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기소를 했지만 사건 일어난 시점과 너무 뒤에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못했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다시 더 마련해야 됩니다. 12.3 내란을 계기로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87년 체제도 문제가 있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이 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계엄령 선포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되 그 해제 권한은 국회에게 줬잖아요. 이게 이 헌법이 없었으면은 윤석열 같은 이 깡패 이승만 아류들이 그냥 군대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그날 이 불법적인 행위인데도 국회 봉쇄하라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봉쇄하고 군인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87년 이 헌법에 대단한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돼요. 단독으로 주지 말고 그것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합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48년 이후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 사실 그 전에 가면은 미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반민족 친일 매국 체제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12.3 윤석열 내란 행위를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우리 사회의 밝은 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